자, 아까 27번, 페이지로 봐서는 26페이지 27번. 뭐가 있죠? 법률행위, 그렇죠. 자,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거기 한번 우리가 보죠.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동그라미 쳐놔봐요. 하나 그러면 거기에다 단독행위라고 써요. 자, 수계의 의사표시 줄 쳐놔봐요. 그럼 수계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계약과 합동행위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가서 법률행위 수에 따라서, 즉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거기에도 하나 써놔요. 자,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 자,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잡아요. 자, 상대방 있는, 없는. 그러면 단독행위가 나올 때는 상대방이 있는, 없는 단독행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취소. 자, 취소. 여기를 가봐요. 자, 취소. 상대방이 있어야지,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봐봐요. 취소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바로 대표적으로 유언, 유증.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나와요. 유언, 유증. 자, 유언과 유증. 유언은 어떻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없는 있는을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로 해올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꼭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과 일반적 효력요건. 그러면 간단하게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러면 일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여기 옆에다 써요. 특별. 그렇죠. 특별은 계계야. 계계예요. 그러면 유언하려면 유언의 방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유언하는 사람만 특별한 거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 그러면 공통이고, 그러면 특별하면 계계. 그래서 나중에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럼 성립요건은 두 종류가 있어. 일반적 성립요건과 뭐예요? 특별 성립요건. 그거는 나중에 일단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잡고 있는 현석을 하라고. 당사자가 뭐예요? 성립요건. 이거 뭐예요? 권리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자,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써요. 자, 여기 가로 열고, 자, 절대적 무효. 권리 능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사 능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가 돼. 그러면 여기는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절대적 취소. 자, 그러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요거.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별표 5개 놓고. 올해 1번 문제가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그 많이 들어봤던 뭐예요? 여기다 써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 이게 바로 사회적 타당성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요건. 자, 속정 성격로 당의.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읽어봐요. 학가적사. 요거 딱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28번에 가니까 무슨 표시가 있죠? 의사표시. 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내심적 의사를 예부로 표시하는 행위 줄잖아요. 예부로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한 요소다. 아까 이야기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그러면 의사표시 이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그러면 의사표시 그러면 뭐예요? 5자로 건쳐봐요. 옆에다 써요. 의사와 표시. 그렇죠. 의사와 표시를 보는. 의사와 표시야.
어사 표시를 어사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 그러면 한번 써봐요. 이거 뭐예요? 표시주의. 이거는 어사주의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어사주의를 절충하고 있어. 그래서 표시주의가 원칙이야. A적으로 어사 표시를 강요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택시를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택시 잡는 거잖아. 이게 표시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사 표시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표시주의, 요거는 무슨 주의? 어사주의. 그러면 여기 합치니까 뭐지? 어사 표시. 그러면 어사 표시는 뭐라고 해? 읽어봐요. 성립 요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조건 한사로 그렇게 딱 공식처럼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 능력이 뭐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줄 잘 알아요. 자, 권리 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 법인 줄 잘 알아요. 첫 줄에 있죠. 자연인, 법인.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깨야 돼요. 인하면, 우리 법학에서 인하면 자연인, 법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연인, 법인이야. 그러니까 법인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격.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무슨 인자예요? 그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 기대고 살아야 돼. 그렇죠? 기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무슨 인자예요? 사람 인변이잖아. 그러면 여기 뭐예요? 어질인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착하게. 그래서 자, 사람인. 그래서 사람인이 되는 거네. 그러면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실휴가 되는 거야. 참 재밌죠. 한자가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자, 권리 능력.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권리 능력이야.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죽어야죠.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절대적. 사람은 태어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죽으면 권리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 제3조는 사람을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권리 능력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포함 관계를 한번 나타보자고요. 그 27, 자, 29 무슨 능력? 권리 능력. 30번은 어사 능력. 31번은 행위 능력. 찾았죠? 그러면 그 옆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봐요.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권리 능력이야.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어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되는 거야. 자, 요 관계, 포함 관계를 옆에 이쁘게 그려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문을 그러면 생각해봐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다. 자, 유리 씨 맞아요, 틀려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사 능력이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다. 맞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으면 언제나 어사 능력이 있다. OX, X. 여기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것. 이게. 그러면 어사 능력이 없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뭐예요? 절대적 취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어사 능력이란 그러면 이제 개념 잡아보자고. 자기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 말할 능력이 한마디로. 자, 그러면 말할 능력이 바로 어사 능력이라는 거야. 밑줄 딱 끊어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행위 능력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법률행위가 있다라는. 그래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야. 그럼 행위 능력이란 거기에다 줄쳐놔요. 단독으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고 그래?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근데 명칭이 바뀌어서 뭘로?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어. 그럼 제한 능력자 그 옆에다 써요. 참, 요렇게 이제 그런 거.
미성년자. 자, 이 사람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을 뭐예요?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몇 세예요? 만 19세 이하를 미성년자라고 그래. 요거 뭐라고 써놨죠? 한정 후견인.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여기다 써요. 안전치산자였어. 요거는. 극단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바로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재산을 다스리는 걸 한정하는 사람을 한정치산자라고 그래. 지금은 한정치산자라고 안 써요. 요거 명칭이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 정석 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뭐예요? 와이프가 뭐예요? 낭비 백기세매. 그럼 법원에 꼬셔. 법원에 가서 피한정 후견인을 받아. 그러면 뭐예요? 정석 씨의 동의를 얻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낭비백이 심한 사람들. 완전 연구는 뭐예요? 바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성년 후견. 이게 바로 바보라는 뜻이야, 바보. 바보한테 뭐라는 거예요? 연구 없다 그러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 요거는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건치산자, 한정치산자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얘네들은 제한능력자는 무슨 치사사예요? 내가 봐요. 절대적 치소사유가 되는 거예요. 치소사유. 제한능력자는 뭐예요? 치소사유가 되는 겁니다. 치소사유 중에서도 무슨 치소? 절대적 치소.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미성년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결렬된 자.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부족이죠. 자, 그러면 하나가 빠졌죠. 아니죠. 거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비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사무 처리 부족한 자. 그래서 부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는 거야. 제한 능력자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완전 약간 낭비백이 심한 부족건재,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완전 맛이 가는 사람은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세 미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놨죠? 물건. 자, 물건은 98조에 뭐예요? 물건이란 거기에다 주잖아요. 유체물 및 전기 동그라미,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 관리가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뭐예요? 물건은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물건의 법적 성질은 관리 가능해야 돼. 그래서 관리 가능성설이에요. 관리 가능성설. 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해야 돼요. 자, 전기 뭐예요? 전기 동그라미. 전기도 물건이네. 그러면 전기를 몰래 썼어요. 뭐가 성립될까요?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전기도 물건이거든. 전기도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상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물건이라는 거. 그래서 전기도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몰래 했다가 뭐가 성립된다?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 자, 98조에는 이제 물건의 개념을 잡아놨고, 그러면 거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99조에다 규정해놨어. 99조. 이라, 민법은. 거기 줄잖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정착물 중에 밑에다 써요. 건물이 정착물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가,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놔요.
동산을 써놔요. 동산. 그러면 동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이익급. 그렇죠. 그러면 토지 정착물 이익급. 그게 동산이겠죠. 동산.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바로 뭐예요? 부동산 이익급. 그렇죠. 그러면 정착물 중에 뭐예요?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이원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유리 씨는 토요일 날 수업 들었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지적은 또 대장과 등기부가 또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은 토지만 생각하면 돼요. 토지. 그러면 이제 거기 24번, 34번을 보죠. 정착물이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주잖아요. 요거는 학교론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 등의 포장 등. 이게 바로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필지. 자, 세 가지를 한번 써봐요. 자, 유리 씨 잘 공부하고 계시는지 봅시다. 자, 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래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그죠? 그러면 정석 씨, 요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요거는 이렇게 하면 두 필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 분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래요? 합병. 이렇게 합병. 확실히 이제 이거지죠. 그래서,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필지. 그죠? 자, 필지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학교론 교수님이 핵지라는 걸 잡았을 거야. 핵지. 상대적 개념이에요. 핵지하면 뭐 생각나? 전석 씨. 핵지. 돈을 생각하면 돼. 돈.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거든. 요거는 법적 개념이고,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야. 요거는 소유의 관점이고, 요거는 뭘까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러면 주유소 가면 주유소가 있어, 없어? 있어. 주유기가 있죠. 그러면 경제활동은 몇 활동을 하고 있어? 두 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은 두 획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몇 필지인지 봐요. 몇 필지? 네 필지. 그러면 오피스텔 50층을 하나 줬어.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1획지죠. 근데 법적으로는 몇 필지? 네 필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러면 여러 획지, 그러면 법적으로 1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예요? 여러 필지는 경제적으로 한 획지를 구성할 수 있어. 그러면 필지와 획지는 뭐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필지, 획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간섭지가 뭐예요? 그러면, 혹시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 있어, 없어? 간석동 있죠? 간석동.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간석동 철쳐봐. 거기 바로 과거에 뭐예요? 갯벌. 근데 그래서 저기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 있어. 과거에 꼭 갯벌 지역이었어. 갯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빈지. 빈지는 뭐예요? 바닷가. 그렇죠. 자, 토지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민법하고 뭐예요? 공시법에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필지, 간섭지,
빈지. 여기에서 빈지는 그러면 바닷가. 썰모 있어 없어? 네. 썰모 없죠 바닷가.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바로 무효토지라고 그래. 썰모 없는 땅. 반대말은 법지. 법지. 그렇죠. 법지. 자, 거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저 양재역에 가면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있죠. 누구? 농구선수. 서장훈이 있죠. 서장훈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요 서장훈이 사거리에서 요렇게 좀 인접해 있어. 몇 면에 접해 있죠? 도로에. 두면. 그래서 이면각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면각지. 그러면 여기는 광고빨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그렇죠. 여기 학교는 노벨리티라고 그래. 노벨리티 광고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 그래서 여기 돈 많이 벌었어요. 서장훈 씨. 아마 여기 한 500억이 넘을 겁니다. 500억.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저기 지붕에다 뭘 설치할 수 있어? 자, 간판 설치할 수 있죠. 광고 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지상권이야. 지상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 간섭지, 법지. 요거는 뭐예요? 빈지. 요거는 각지. 각지. 삼면에 접해 있다. 삼면각지가 돼. 사면에 그러면 사면에 접해 있으면 사면각지인데 그거는 LOE 뭐예요? 완전 무인도야, 무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면각지야. 그래서 사건이 형성되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정착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35번에 뭐가 있죠? 가실. 자, 가실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가실. 자, 그러면 가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천연가실과 법정가실. 여기. 그러면 여기 천연가실이죠. 그러면 천연가실. 그러면 사과나무에 뭐가 있어요? 사과. 그게 천연가실이에요. 자, 젖소에는 뭐가 나오죠? 젖소에는 우유가 나오죠. 그게 천연가실이에요. 자, 돈을 꼬으면 뭐가 나와요? 돈, 이자가 나오죠. 이자는 법정가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이제 이자 그러면 법정가실이고, 자, 그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오죠. 법정가실이라고 그래. 가실. 그러면 가실에는 몇 종류가 있다? 천연가실과 법정가실. 자, 물건으로부터 그게 덫을 쳐놔요. 생기는 수익을 가실이라 한다. 가실은 천연가실 밑줄 그어놔요. 법정가실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산출물, 거기에 덫을 쳐놔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산출물을 천연가실이라고 그러고, 물건의 그 길 가봐요. 물건의 무슨 대가? 사용 대가로 받은 검정 기타의 물건을 무슨 가실이다? 법정가실. 그래서 앞으로 차임 동그라미, 지료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이걸 무슨 가실이다? 법정가실이래. 그러면 가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자, 이런 개념을 잡아둬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민법 103조부터 시험범인데, 그 위에는 뭐예요? 직접적으로는 시험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럼 가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천연가실과 뭐가 있다? 법정가실이 있다. 그러면 천연가실 그러면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산출물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물건의 사용 대가를 받은 검정 기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놓으면 돼. 뭐 차임이라든지 지료, 이자는 무슨 가실이다? 법정가실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제도라는 게 나와요. 공시제도. 자, 공시가 뭐예요? 밖으로 공개해 주는 거. 이게 공시제도야. 써요. 자, 부동산, 동산이죠. 부동산은 뭘로서 공시하냐? 등기로서. 등기. 자, 동산은 뭘로서? 인도. 그렇죠, 인도. 자, 보면 여기, 그러면, 전석씨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이렇게 인도해지면 이게 동산은 공시. 인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그래서 여기에다 뭐예요? 하나 써요.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자, 몇 문제가 출제되죠? 12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은 읽어봐요. 둘 다 공시력은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자, 가볼까요? 물건은 배타성과 대항력이 있으므로 일반 제3자가 불적의 손해를 염려가 있다. 따라서 물건을 일반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이 요구된다. 자, 부동산 출제가요. 부동산은 뭐가? 등기. 동산은 인도. 점유 이전이라는 겁니다. 점유 이전. 자, 그러면 점유권은 그러면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유리 씨. 10년? 20년?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유권은 등기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석히 점유권은 그럼 두 자로 번지면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은 모두 등기가 된다. OX, X.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렇게 지문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뭘로써? 등기. 동산은 인도. 둘 다 공통점은 공시력은 있다. 시자가 보일 시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37번은 신자 덩어라니. 자, 신자는 믿을 신자야. 믿을 신자. 자, 그러면,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믿음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은 믿음을 주지 않아. 그러면 동산은 뭐예요? 공신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예요? 볼펜을 하나 주셨어. 그럼 누구 거예요? 본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중에 이제 써요. 뭐라고 써놨죠? 선의 취득이야. 근데 선의 취득은 과거에 이제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은 거진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 봐봐요. 자, 동산공인중개사에 부동산공인중개사. 그렇죠. 동산과 관련돼서는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부동산은 뭐예요? 공시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등기가 나와요? 자, 우리 등기법은 서류만 구비되면 돼. 서류만.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래서 부실 등기가 많이 나와. 부실 등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등기에는 믿음을 주지 않아. 그래서 공신력 불인정이 돼. 그러면 공신력이 불인정되면 거래가 원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일단 네가 등기가 돼서 네 집이라고 추정해 준다. 그게 바로 추정력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정도. 근데 봐봐요. 시험장 가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시. 요거는 공신. 완전 달라요. 자,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력은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둘 다 공시력은 있죠. 근데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없어. 근데 동산은 있어. 그게 무슨 취득? 선의 취득으로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신의 원칙이라 물건의 공시 방법이 갖춰지면 그 표상이 진실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불일치하더라도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를 거기에다 주잖아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 이걸 뭐라 그래요?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하지 않고 동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건 일명 무슨 취득이다? 선의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거진 출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가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시하고 공신력은 같아 달라요? 다르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이야. 청구권 동그라미. 요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자,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형성권, 청구권. 청구권이야. 근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쓸 필요 없이 뒤에 가봐요. 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 필요비, 유익비. 자, 찾았어요? 자, 필요비는 그 옆에다 써요. 간단하게 하면 보존비용. 보존비용. 유익비는 계량비용이 돼. 그러면, 자, 필요비는 보존비용이야, 보존비용. 그러면 이거는 품돈이에요, 목돈이에요? 요거는 품돈. 요거는 목돈. 뭐니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필요비는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 두 가지가 있어. 필요비와 뭐가 있다? 유익비. 필요비는 보존비용이고 유익비는 계량비용이 돼. 가볼까요? 필요비는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거기에도 줄잖아요.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보존 동그라미. 보존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우리가 뭐예요? 필요비라고 그래. 자, 유익비는 물건의 계량이나 계량 동그라미, 물건의 가치를 증가 동그라미, 지출된 비용을 뭐예요? 유익비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 자, 임차권은 그럼 봐봐요. 자, 임차인이 전기가 나갔어. 그러면 주인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임대차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야, 청구권? 물건이야, 채권이야? 전세권. 물건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 뭐만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아니, 그렇게 이렇게 전개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유익비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필요비는 뭐예요? 보존. 유익비는 계량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요거는 품돈, 요거는 목돈이 돼. 그러면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그러면 요거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임대차에서 옆에다 써요. 즉시. 자, 유익비는 즉시 청구할 수 없어요. 임대차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그러면 자,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있어.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종료 후에만. 조심해야 돼. 사례 문제 풀 때. 그러면 필요비는 그러면 무슨 비용? 또 까먹었다. 보존비용. 유익비는 계량비용. 즉 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그래서 자, 두 개 딱 잡아야 되고요. 자, 선의, 악이 주잖아요. 그러면 선의는 그러면 전석희, 선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자, 악의는 아는 자, 그죠?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 아니면 절대적 취소 사유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죠. 그러면 거기 가볼까요? 자,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줄쳐놓고요.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 예를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잖아. 자, 어떤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뜻은 어떤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읽어봐야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나중에. 진짜로. 막상 봐봐요. 자, 시간을 봐봐요. 우리 몇 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딱 오늘 가서 자기가 생각을 딱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라는 게 나오네요. 무효 그러면 다시 한번 써봐요. 아까 일단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단 써봐요. 자기가 써봐야 돼. 썼어요? 그러면 거기 봅시다. 법률행위란. 법률행위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를 무효란 그러면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면 성립 요건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죠. 그럼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그러니까 그걸 써먹어 보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걸 배우게 돼요.